안녕하세요. 강남구 자원봉사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들은 훨씬 더 시민들 속에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45억 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45억 년 동안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대멸종이라는 건 지구상에 사는 동식물들이 50%가 전멸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다양한 자연현상, 그러니까 해일이라든가 어떤 화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날라온 운석이라든가 이런 충격 때문에 지구에 있는 생태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750년도에 영국에서 우리 인류에게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연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기관차를 움직인다든가 자동차를 돌린다든가 할 때 석탄이나 석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연료들을 쓰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다음에 도시화가 굉장히 넓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화면에 보시면 한 250년 동안 지구에서 사용된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빙하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뿜어져 내려오는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구의 대기를 감싸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기후변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상승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10년 안에 지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1750년도부터 유럽사회나 북미사에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걸 사용하고 나서 1950년대인데요. 영국의 런던에서 스모그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모그는 뭐죠? 스모크란 포그의 합성어입니다. 안개인데요.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합쳐지면서 뿌연 연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유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런던 시내에 한 3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물론 1952년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952년도에 집중적으로 3주 동안 벌어졌는데요. 그 3주 동안에 가장 심했던 일주일 동안에 한 4,000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간 스모그 현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공해 사건이기도 하고 최악의 공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6번째 대멸종의 바로 시작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유럽, 북미,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화면에 보면 약간 충격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누구냐면 우에무라 토모코라는 아가씨가 목욕하는 장면인데요.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메틸수은이라는 것에 중독이 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나마타 병에 걸려서, 이게 태반성 미나마타 병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메틸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었는데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태반으로 메틸수은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임신한 그 태아에 많은 그런 미나마타 병에 걸릴 수 있는 징후들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토모코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외부 세계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사진작가인 유진 스미스라는, 이분은 월남전에도 참여했던
그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서방 세계에 알렸는데 서방 세계는 일본의 이런 공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런 1950년대의 영국과 또 우리가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LA라는 미국의 LA 스모그라든가 미나마타 병이라든가 또 이따이 병은 바로 우리가 6번째 대멸종, 지금 얘기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전초전을 알리는 이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신흥 경제국들도 20년, 30년 뒤에 8,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드러났던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게 되죠. 특히 북방부에 있는 유럽이나 북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20%가 천연자원의 한 80%를 소비하는, 그래서 세계인이 모두 미국인들처럼 산다 그러면 지구가 4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지금 3.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 호주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숲 아마존이 지금처럼 나무를 벤다면 2050년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INPE의 보고에 의하면 2018년 8월부터 1년 사이에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9,762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요. 서울 면적의 16배가 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최근에 이런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벌목을 통해서 나무들이나 자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그 화전민들이 하는 거고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개발에 의해서 야생 서식지가 감소하고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밀렵으로 인해서 지금도 20분에 한 종씩이 지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자연보호기금, 자연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WWF는 전 세계에서 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봤던 아프리카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우리 초원에서 사는 그 아프리카 코끼리는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데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한 500만 마리까지가 개체수가 있었는데 100년 동안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 됐다라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제 1950년대 아까 같은 이런 공해 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의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금까지 90년대에 얘기했던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얘기했던 기후변화에서 이제 지구온난화, 굉장히 지구가 따뜻해진다, 또 기후 어떤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순기능을 이야기한다 해서 이거를 통해서는 위기감을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가디언지가 5월 달에 2019년 5월 달에 처음으로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 또 기후 비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영국의 기후 변화 전문 미디어에서는 이 기후 변화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당 국가를 4개 나라를 뽑았는데요. 이 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을 기후위기에 이게 역행하는 나라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에서나 정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돼서 연초에 우한에서 딱 1년 된 것 같은데요. 우한에서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 전에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병들을 수인성,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걸리는 전염병인데요. 이런 숲의 파괴라든가 이런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몇백만 명, 천만 명씩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걸리면
바로 이번에 우한에서 벌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공포를 주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병들은 이제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100만이 되는 도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 이제는 반복적으로 4, 5년 주기로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는 크레타 툰베리라는 우리 고등학생이 보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거기에 스웨덴의 중학교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 2020년 노벨 평화사 가장 강력한 후보였는데요. 세계 식량기구가 받게 되면서 결선에서는 떨어졌어요. FAO가 받았죠. 이런 크레타 툰베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이야기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후변화 여론조사를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9년 한국 리서치의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 90%는 개인이나 국가가 노력하면 기후변화 문제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코로나가 아마 우리에게 준 경종일 거예요. 2020년 6월 5일 날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의 날 때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도씨 상승, 지구기온을 막는 것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각 지방정부가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아닙니까? 서울시가 올해 봄에 2050 탄소 중립 도시 선언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건 뒷장에도 나오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노력한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소비하고 있는데 과연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의 60%가요. 빌딩에서 나오는 겁니다. 건물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들 많지 않고요. 의식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주거 문화들을 좀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또 강남 구민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에 얘기했던 좀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자원봉사와 기후변화 대응하는 시민활동과 아주 적극적으로 결합이 돼야지만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코로나 시대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이야기들을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